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우리가 지구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극지방의 해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해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 해빙이라면 말 그대로 바다의 얼음을 뜻하는 네, 건데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보통 이 바닷물이 얼면서 만들어진 얼음을 모두 이 해빙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해빙이 기후 변화 연구에서는 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남극 해빙과 이산화탄소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예.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었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남극의 해빙이 빙하기의 지구 기온을 더 춥게 만들었다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지구상에는 이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약 2만 10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이 빙하기가 나타났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간빙기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네. 지난 한 80만 년 정도 동안 이런 빙하기와 간빙기는 8번 정도 반복되면서 이 번갈아 나타났는데요. 네. 빙하기 때는 보통 지구 전체의 온도가 평균 6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 중요한 점은 이렇게 이 온도가 변할 때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변한 것으로 관찰이 된 건데 네. 빙하기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간빙기 때보다 80에서 100 ppm까지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산업혁명 이후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빙하기와 비교했을 때는 아주 최근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과거 빙하기 때는 이런 인위적인 이산화탄소도 없었고요. 또 땅도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 토양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것도 힘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결국은 그때 있었던 이 바다가 지금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했다 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빙하기는 지구 기온이 낮아서 네. 빙하가 확장된 시기를 말하고 그리고 네. 간빙기는 지금처럼 기온이 온화한 시기를 말하는데 네. 이 빙하기에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연구팀이 밝혀낸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선 이 연구팀은 기후 모형을 가지고 8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나타났던 지난 78만 4천 년 동안의 기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예. 기존에는 보통 이 가장 마지막 빙하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본 거죠. 우선 이 해빙이 만들어지면 물이 얼면서 남겨진 바닷물은 이 상대적으로 아주 농도가 높은 훨씬 짠 염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차갑고 염분이 높은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남극 심층수라고 부릅니다. 예. 보통 이 남극 심층수는 대기에 있는 탄소량의 60배에 달하는 탄소를 아주 많이 저장을 하고 아, 있는데 아래에 있던 이 심층수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면 탄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는 그런 과정들이 원래는 반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빙하기에는 얼음이 훨씬 더 크고 두꺼워지면서 바다의 대부분을 덮고 있으니까 이 심층수가 얼음 아래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하고 예. 표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해빙이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왔다. 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탄소를 내뿜으려고 하는 이 남극의 심층수를 네. 이 해빙이 막는 일종의 막의 역할을 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이 심층수와 중간층에 있는 바닷물 사이에는 밀도차가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밀도차가 커지게 되면 이 서로 이 층 간에 탄소 교환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탄소가 더 이 심해에 저장되게 되고 밖으로 올라올 수 없고 밖으로 방출되지 못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 이산화탄소 자체가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온실기체가 대기에 적게 있다는 것은 공기를 더 차갑게 만든다는 뜻이 되니까요. 이런 현상이 결국은 이 총체적으로 빙하기의 온도를 낮추는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런 해빙이 빙하기를 불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빙하기를 촉발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빙하기를 증폭했다, 증폭시켰다. 가속화했다 정도로. 그렇죠. 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서 빙하기 때 우리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간빙기 때보다는 한 80 ppm 정도 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한 40 ppm 정도는 이 해빙이 예. 가둬놨기 때문에 이 해빙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빙하기가 아니라 간빙기잖아요. 네. 이렇게 해빙의 역할을 알게 된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 이 지구상에 인위적인 이산화탄소가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뭐 산업혁명 이전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 ppm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평균 400 ppm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20 ppm 정도가 늘어난 건데 그러네요. 만약에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까지 전부 대기 중으로만 방출이 돼 왔다면 아마 현재의 지구 온도는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았겠죠. 높았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바다라든가 육지 또 식생들에 의해서 흡수되는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금의 기온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많은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흡수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걸 이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탄소 순환 과정, 자연 상태 그대로의 어떤 탄소 순환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런 이 지구의 기온 변화나 대기 중 탄소 변화의 비밀을 간직한 게 바로 이 빙하기 그리고 간빙기인 거고요. 예. 전문가들이 이번에 이 해빙이 이런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줬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아마도 이 또 다른 실마리가 하나 풀리지 않았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빙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지구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빙하와 해빙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남극 같은 경우엔 해빙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이 1979년에 첫 관측을 시작한 이후로 가장 작은 면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특히 이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 해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얼음 자체가 생태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다의 얼음 밑에는 보통 이 뭐 크릴이라든가 규조류 같은 것들이 많이 사는데 이게 남극 생물들의 주요 먹이가 됩니다. 또 이 얼음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해양 생물들의 생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새끼 물범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얼음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얼음이 없으면 성장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또 뭐 황제 펭귄도 최근에 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얼음 위에서 알을 낳고 기르는 이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바다의 얼음이 너무 빨리 녹아버리면 제대로 이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결국은 이런 해빙의 변화가 전 지구의 기후는 물론이고 생태계 전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주목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남극에서 기온이 영상 20도가 넘어가면서 눈이 녹아서 진흙을 뒤집어 쓴 그런 펭귄들의 네. 사진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정말 이대로라면 우리가 동물을 사진 속으로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